안녕하세요. 학문과 지성을 탐구하는 중앙아카데미아 편집위원 최유진입니다. 2부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문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미지 콘텐츠 전공 중국인 유학생 관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현대시와 한국 현대시를 모두 경험하신 분으로서 두 나라의 시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건 제가 계속 생각해 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중국 현대시와 한국 현대시는 분위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느껴요. 저에게 중국 현대시는 좀 더 안내서 밖으로 펼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언어나 이미지가 천천히 확장되는 느낌이 있고, 때로는 약간의 역사적인 느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 현대시는 더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많은 경우에 감정을 더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작은 표현이나 리듬 그리고 여백을 통해 저자가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말하자면 중국 현대시는 펼쳐진다는 느낌이 가깝고 한국 현대시는 모아진다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는 바깥으로 확장되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중국 현대시는 저를 감정 자체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한국 현대시는 표현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의 작품은 중국시에 더 가깝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한국시에 가깝다고 느끼세요? 네, 저는 두 가지 분위기와 스타일을 모두 제 창작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더 가깝다기보다는 두 문화의 영향을 더 받아들이면서 저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느껴요. 이렇게 보면 그건 결국 저만의 관람교 만의 스타일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쓰실 때 주로 영감은 어디에서 혹은 어떤 순간에 얻으시나요? 네, 제 영감은 주로 일상생활 속이 자주 작은 순간들이나 세세한 부분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예민한 편이라서 자주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감정이나 장면들이 더 빨리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상에서 포착한 디테일들을 제 작품 안에서 조금 더 크게 드러내면서 제가 느꼈던 슬픔이나 기쁨 같은 순간들을 표현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거나 영향을 받은 한국 시인이나 혹은 시집도 있을까요? 네, 킨춘소 시인은 제가 지금 졸업 논문에 주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한국 시인 중 한 분이에요. 저는 킨춘소 시인의 무의미시 개념이 제 앞으로의 창작 방향이나 형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인이나 중국 작품도 궁금해졌는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가나 작품 있을까요? 네, 중국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현대 작가들이 있어요. 추서소설, 도시 감성소설, 청춘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고 그런 작품들이 제 학창 시절에 함께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 중국의 실험적인 시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오칭이라는 시인이에요. 하늘의 흰 구름을 정말 하얗다라는 시집 써서요. 이 시인은 고어적이고 질서적인 때로는 거의 수사에 배제한 방식으로 시를 쓰는데 그의 대표적인 흰
구름에 대한 장미는 중국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실험적인 시가 지금 시에 필요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요. 두 문학을, 두 언어를 넘나드는 경험이 본인의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도 궁금해요. 이런 다 언어적인 경험 덕에 평양에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나아가 서로 다른 언어대에 있는 사고 방식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두 문학의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 두 문화 사이에서 저만의 표현 방식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느껴요. 그렇다면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중국 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 독자들이 조금 당대의 실용적인 시 작품들을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후친 같은 시민선언요. 그의 작품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적극비라고 느껴요. 이런 작품들은 중국에서도 많은 논쟁에 불어일으켰는데 저는 이런 시가 한국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시의 경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중국 현대시가 어떤 방향으로 탐색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언젠가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 사이에 번역이나 교류 작업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 한국어 실력으로 아직 그런 일이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삶이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비교적 단순하게 바라보고 제 기존의 경향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특히 문과가 아닌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해야 할 때는 더 신중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저를 더 인내심 있게 만들어오고 더 포용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씩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답이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호함이나 불확실함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작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에게 유학은 단순히 언어나 전공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개선해서 조정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한국 문화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게 된 게 있다면 카페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아니라 혼자서 자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많은 카페들이 현나고 디자인도 좋아서 저한테는 한국에 있는 시간 카페가 중요한 창작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듣다 보니 궁금해졌는데 중국의 카페들은 한국 카페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보내질 않나요? 그 카페 문화는
중국에는 필요 없어서요. 그냥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카페 가면 그런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시를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었을지도 궁금해졌어요. 혹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 선택을 조금 거절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순수 인문학이나 문학 분야의 출집이 형식적으로 쉽지 않아 보니까 제 꿈이나 정신적인 만족보다 앞으로의 형식적인 문제를 더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화 안에서 조금씩 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부모님도 점점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시는 이제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저 자신과 마주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시를 써 나가고 싶고 제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도 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 면에서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 언어적으로나 표현 방식 면에서나 더 안정적이면서도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싶어요. 저에게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도달하는 것보다 계속 써나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더 진실한 저 자신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싶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듣다 보니 저도 중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문학도를 꿈꾸시는 분들 혹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낯선 환경에 있는 분들은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들도 다 수정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창작이 그런 감정에서 시작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계속 느끼고 계속 표현하다 보면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언어 사이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 그 경계를 시로 만들어 온 관라교 학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저희 중앙아카데미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